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데이터 분석에서 이 노이즈랑 아웃라이어 얘기가 정말 많네요. 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분석할 때 참 중요하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 속 진짜 의미를 찾으려면 이걸 제대로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들 보면서 핵심만 한번 파헤쳐보죠. 이게 그냥 뭐랄까 데이터 정리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노이즈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들 보니까 노이즈는 데이터 원래 신호를 방해하는 무작위적인 잡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네, 맞아요. 약간 라디오 지지직거리는 것처럼요. 아, 그런 느낌이군요. 근데 흥미로운 게 대부분 원인을 딱 집어서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노이즈의 특징이에요. 예측이 어렵고 또 임의적으로 발생하거든요. 뭐 이미지 데이터에 갑자기 이상한 점이 찍힌다거나 아니면 센서 값이 미세하게 계속 흔들린다거나. 아, 데이터 종류 상관없이 다 나타날 수 있군요. 네.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설명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변동성이라고 표현했던데, 꽤 괜찮은 비유 같아요. 근데 이 설명 안 되는 변동성, 이게 왜 분석할 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어떤 자료에선 머신러닝 모델이 이걸 진짜 패턴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경고하던데요. 아,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노이즈는 데이터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요. 특히 모델 학습할 때, 이게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라면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이 노이즈까지 다 패턴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실제로는 없는 패턴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이른바 과적합 상태가 되기 쉽죠. 아, 과적합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연구 자료 보니까 제조 공정 센서에 그냥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걸 기계 결함 신호로 잘못 알아서 공정을 그냥 세워버린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와, 그럼 손해가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라 스무싱이나 필터링 같은 기법을 써서 노이즈를 좀 줄여야 해요. 신호대 잡음비, 이걸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노이즈는 그러니까 데이터 전반에 퍼진 지저분함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번엔 좀 다른 거, 아웃라이어로 넘어가 보죠. 자료들에선 이걸 전체 데이터 패턴에서 확연히 벗어난 극단적인 값 이렇게 정의하던데요. 혼자만 툭 튀어나온 점,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아웃라이어는 보통 뭐 데이터 입력하다 실수했거나 측정 장비가 잠깐 오작동했거나 아니면 정말 드물게 발생하는 어떤 특이한 사건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아, 원인이 다양하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통 웹사이트 방문 시간이 몇 분 정도인데 갑자기 몇 시간짜리 방문 기록이 딱 하나 있다거나 이런 경우죠. 아, 그런 극단적인 값이 분석에 영향도 크겠네요. 한 보고서 보니까 아웃라이어가 평균 같은 통계치를 확 받고 나서 결론을 완전 잘못 내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뭐 사기 거래 찾아내는 것처럼 아웃라이어 자체가 되게 중요한 발견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상반된 시각도 있었어요. 정확합니다. 아웃라이어가 정말 양날의 검 같아요. 분명히 평균이나 분산 같은 통계치를 흔들어서 모델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죠. 네, 위험 요소.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기 거래났던지 아니면 시스템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라든지 혹은 뭐 새로운 고객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무조건 없애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제거하기보다는 이게 도대체 뭔지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좀 특별한 값들은 어떻게 찾아내죠? 자료에 통계 기법이나 시각화 얘기가 많던데요. 네, 전통적으로는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보는 Z 점수 같은 거요. 아니면 데이터를 쭉 정렬했을 때 양쪽 극단 범위를 벗어나는지 보는 4분위수 범위, IQR이라고 하죠. 이걸 많이 써요. IQR. 그리고 상자 그림, 박스 플롯으로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고요. 시각화가 중요하군요. 네. 최근에는 뭐 LOF나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같은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 탐지 기법들도 많이 쓰고요. 머신러닝 기법도요? 네. 일단 찾아낸 다음에는 이게 명백히 오류다 싶으면 제거하거나 아니면 윈저화라고 해서 극단적인 값을 조금 덜 극단적인 값으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윈저하요? 네. 혹은 이게 뭔가 의미 있는 정보다 이렇게 판단되면 오히려 더 깊게 분석하는 대상으로 삼기도 하죠. 와, 처리 방법도 다양하네요. 자,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노이즈랑 아웃라이어.
둘 다 분석을 좀 까다롭게 만드는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완전 다른 거네요? 네, 그렇죠.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 다시 한번 딱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의미 부여 가능성하고 분포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노이즈는 데이터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는 뭐랄까 무작위적이고 주로 제거해야 할 변동성 자체에 가깝습니다. 분석적인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렵죠. 그냥 잡음 같은 거군요. 네. 반면에 아웃라이어는 특정 데이터 포인트가 전체 분포에서 툭 튀어나온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특이점이죠. 아하, 특이점. 아까 나왔던 비유처럼 노이즈는 좀 지저분하다, 아웃라이어는 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우실 거예요. 아, 그 비유 좋네요. 노이즈는 지저분함, 아웃라이어는 튠. 그러니까 노이즈는 줄여야 할 잡음이고 아웃라이어는 그 정체를 파악해야 할 특이점.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분석의 시작이죠. 오늘 자료들 덕분에 이 둘의 실체를 좀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데이터를 정리할 때 단순히 노이즈 없애고 아웃라이어 처리하는 기술적인 면 말고요. 네. 이 노이즈는 우리 시스템의 어떤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걸까? 혹은 이 아웃라이어, 혹시 우리가 아직 발견 못한 새로운 기회나 위협의 시작은 아닐까? 이렇게 그 근원을 한번 탐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냥 없애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생겼는지, 무슨 의미인지 더 깊이 생각해보라. 네, 때로는 그런 질문이 진짜 예상치 못한 통찰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데이터 너머의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것. 아, 그게 진짜 데이터 분석의 묘미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